그 언론사들 네. 이 웹사이트 소스를 까보면 네. 정말 짜증나는 게 네. 이 광고가 너무 많아요. 이거 다 광고잖아 지금. 네. 그래가지고 그 애드블럭을 깔 수밖에 없어요. 애드블럭 크롬에도 먹나요? 애드블럭이 크롬. 그런 거예요? 네. 안 써서. 아, 안 쓰시는구나. 맞아요. 광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광고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도 이해는 되긴 하는데 네. 뭐랄까 좀 지저분하죠. 그렇죠. 과연 그렇게 그게 뭐 수익이 많이 나나 보죠. 네. 나죠. 좀. 트래픽이만 있으면 나죠. 에디센스 달렸네요. 이런 거는 뭐 에디센스 광고 다른 광고고. 네. 하여튼 이 로봇가 있네요. 아 근데 되게 오래 걸리네. 계속 돌아가고 있네. 이게 그게 되나봐요. 마진이 되나보네. 하루에 사업성 있나보네. 일단 물량이 되니까. 물량이 되니까. 네. 하루에 평균적으로 판매되는 피자의 개수가 250판이라고 하니까. 차로 배달하면 왔다 갔다 해야 될 텐데. 네. 기름값이랑 그런 거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A지역 갔다가 쫙 오는데 C지역 갔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체계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나 보죠. 실리콘밸리 한정이라서. 그 안에서만. 네. 물론 실리콘밸리도 작은 건 아닌데 그 대충 계산을 해보면 평균 250판이라 그러면 이제 한 판당 저희가 평균적으로 얼마 잡을까요? 한 10,000원 잡을까요? 10,000원 잡으면 미국에서는 피자가 싼 편에 속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대략 하루 일평균 매출이 250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월 평균 매출이 평균이 30일로 잡으면은 그러면은 대략 7,500만 원 한 달에. 한 달에. 네. 한 달에 7,500만 원이면 이게 지금 그 인건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이 가게 매장에 이제 직원 2명하고 배달하는 사람 1명 뭐 배달차가 이제 2개 있을 경우에는 이제 배달하는 사람 1명 더해서 4명에서 5명 정도 직원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5명을 7,500만 원에서 뭐 재료비랑 그리고 이제 가게 유지비 이런 거로 해서 1,500만 원 빼고 그럼 남은 6천만 원 가지고 5명한테 월급을 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수익은 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저 로봇팔의 비용이 거의 한 2, 3억 정도 평균 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 이제 뭐 그리고 차에 들어가는 오븐 비용 이런 그 시설비는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재밌네요. 저는 그래서 이런 그 이제 음식 장사가 뭐 편의점 장사도 그렇지만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것도. 그 사장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리콘밸리의 준피자 인기. 배달차에서 바르고 바삭. 똑같은 그 기사죠? 네. 엑스박스 게임을 총괄하는 알렉스 가든이 준피자 공동 창업자 참여했대요. 네. 아, 이 광고도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랄까 사실 우리나라 실정에서 보면 초기 그 시설 투자 비용이 되게 많잖아요. 몇 억씩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해서 망해버리면 그냥 그대로 길거리에 놔는 거잖아요. 미국은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좀 아쉽죠. 그래서 제가 오토 서비스가 거품이네 뭐네 하도 사실 오토는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이제 하던 업체들 보면 돈이 안 되진 않거든요. 안 되진 않는데 새로 신규로 이제 누군가가 해보려고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이제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영세한 그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기에는 좀 이제 또 힘든 단계가 돼버린 거죠.
좀 약간 뭐 좀 결말이 좀 저기 하긴 한데 앞으로 희망적으로 보는 거는 역시 그 1인 사업가라던가 1인 이제 컨텐츠 제작자, 음. 1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같은 아마 이제 그런 게 그 이제 소상공인이 먹고 소상공인으로서 이제 혼자서 이제 먹고 살아가려는 걸 노력을 하려고 했을 때 이런 쪽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오토 같은 이제 기존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내가 식당을 차린다던가 이런 거는 웬만하면은 저는 일단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 음. 그만큼의 돈을 모아서 뭐 시작하는 거면 그쪽에 뜻이 있고 그러면은 뭐 나쁘진 않은데 제가 그쪽을 갈 생각은 현재는 없어요. 그쪽이란 게 오토. 그렇죠. 저는 아직까지는 개발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개발을 해서 뭔가 이제 좀 더 서비스를 만들고 그런 온라인 서비스 가가지고 뭔가 이제 돈을 벌어보고 싶어요. 좋죠. 프로 개발자들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프로그래머가 일단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 이제 1970, 80년대에서 그렇게 이제 그 우리나라 이렇게 산업 190 것들이 우리나라의 그 이제 인력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프로그래머도 21세기에 있어서 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력을 이제 잘 활용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현재 정부의 정책이 약간 이제 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뭐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는 실제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일하고 있는 환경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건 순수하게 이제 인건비만 들어가고 그 이외에 이 그 작업 결과물에 들어가는 리소스는 거의 인건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만 투자를 해서 난 만들어낸 결과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이제 효율이 좋은 쪽에 속해요. 왜냐면 뭐 저기 자원이 있는 나라들 예를 들어서 이제 석탄을 캔다던가 아직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다 배웠겠지만 석탄을 캐거나 뭐 석유를 채취하거나 아니면 바다에 나가서 그 참치를 잡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돈을 많이 받아요. 거의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프로그래머들이 예를 평균 이제 월 이제 200에서 300 받는 걸 이제 쳤을 때 이 그 참치잡이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 이제 석유 캐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게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아 그러면은 이걸 듣고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나는 그럼 참치 잡아서 돈 많이 벌래 하는 사람은 원양어선 타는 쪽에 직접 가서 경험을 해봐도 돼요. 근데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아 나는 참치잡이 하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를 이제 프로그래밍해서 만드는 게 더 좋아 그러면 프로그래밍 한번 선택을 해서 그쪽에다가 내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어 보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 너무 이제 획일적으로 지금 뭐 이제 공무원이 되라 아니면 공무원 돼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라라는 거 아니면 대기업을 가라 대기업을 가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좀 약간 강요받는달까 그런 이제 누군가가 이제 정해주는 길을 그대로 따라야지만 된다 이런 거를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분들을 폄하하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랑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이제 다른 방식에 맞게 사회가 앞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잘 가고 있습니까? 음, 범위가 커졌네요. 개발 얘기를 하다가.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도 이게 처음에는 되게 간단했거든요. 그냥 투표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투표를 하면서 이제 레벨 개념 같은 게 도입이 돼가지고요. 내가 이제 투표를 하면 할수록 나의 레벨 경험치가 올라가서 레벨업을 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투표를 할 때 한 번에 더 많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게임 요소가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투표에 대해서 이제 랭킹, 스코어가 이제 개념이 들어가서 그 이제 제일 이제 많이 투표한 사람의 투표 횟수 같은 게 이제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재미 요소가 들어가네요. 네, 단순 이제 투표가 아니라 네. 음. 그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는 요즘 흥미가 생기죠. 네. 예. 그리고 이게 처음에 단순 투표에서 그렇게 이제 게임성을 이거 도입을 듣는 하는 사람은 지금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짓인지. 제가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만들고 프로젝트 있는 얘기인데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 네. 예. 프로젝트 얘기인데 그게 이제 게임성을 붙여가지고 조금 더 이제 재미있게 단순히 투표하는 건데도 프로그램 하는 거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네. 지금 몇 년 했죠? 저 이제 뭐 이제 막 3년 차 됐죠. 학교에서 전공했잖아요, 그래도. 네. 학교 거는 포함하지 않아요, 저는. 뭐 이유가 있어요? 근데 4년, 6년 배운 건데. 배운 시간하고 실제 그 업무를 한 경력하고는 음. 따로 쳐야 되지 않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네.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럼? 아니요,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경력을 따질 때는, 음. 그거는 이제 학습하는 이제 학생 기간이었으니까. 이 경력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로서 네, 본인이 네. 전공했던 게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그걸 네. 물어보는 거예요. 많이 도움이 됐을 텐데 그것까지 단순 포함하면은, 경력으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 그냥 그래서 내가 전공을 물어본 거예요. 전공이 이쪽이라서 똑같은 인연을 했더라도 그러니까 전공이면 다르겠죠. 근데 제가 전공했던 거를 별로 이렇게, 제가 스스로 그냥 그 부분을 빼는 이유는, 석사까지 그쪽이죠. 아니요, 석사는 약간 기초과학 쪽. 기초과학 쪽에. 네. 그러면은 그래도, 학사 때가 네, 학사 때가 컴퓨터.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봐오기를, 음, 그때 이제 기초적인 알고리즘 공부라던가,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 배우긴 하는데, 음, 실제로 그, 실무. 이거를 제대로 음, 습득해가지고 실무에 적용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실제로 실무를 해봐야 이 이제 이론을 써먹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강점이 나타난다. 네, 실무를 할 때. 네. 그리고 실제로 실무를 했을 때 이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제대로 못 써먹는 사람들이 사실 태반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대학생 때 전공은 그냥 뺐어요. 왜냐면 혹시 학교에서 코드 이그나이트나 뭐 스프링이나 그런 프로그램은 안 배우잖아요. 배우죠. 학교에서 배워요? 시험도 있어요. 코드 실제로. 이그나이트 그런 프로그램을 배워요? 실무에 네. 사용되는 프로그램으로? 네네. 그러면 도움이 되네요. 근데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비전공자인데 네. 경력은 한 뭐 3, 4년 됐어요. 이런 친구들이 뭐 알고리즘이나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나 뭐랄까 이산수학? 뭐 그런 거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몰라도 짜잖아요, 프로그램은. 네. 그런 경우죠. 이 전공자들은 이제 그런 이론적인 건 강한데 실제 실무에 쓰는 뭐 프레임워크나 뭐 자바스크립트나 CSS나 HTML이나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모른다던가 그 반대로 이쪽 이제 실무한 사람들은 결과물은 똑같은 얘도 그 전공에서 배운 그런 뭐 자료 구조 물론 기본적으로 알겠죠. 전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네. 근데 깊게는 이제 못 하잖아요. 네. 이산수학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그쵸.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 네. 그런 건 안 모를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 어떤 게 맞는 건지. 저는 그냥 순수하게 음, 실무를 했던 기간만 그냥 제 스스로 치고 있어요. 왜, 뭐 여러 스스로. 가지, 예, 스스로. 왜냐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냥 짧게 요약을 하면,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실제로 실무에서 적용해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맞는 말이고, 그리고 그 비전공자라고 해도 그 이제 실무를 하면서 배워가지고 그 이제 이런 이제 알고리즘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짜는구나 해서 배워서 실무 때 할 수 있는 건데
단순히 전공만 했다 그래서 전공한 기간을 그 경력 기간으로 포함해 버리면 그러면은 모든 전공자들이 비전공자들보다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제 눈으로 많이 봤기 그거에 때문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해요. 네. 저도 뭐 자연과학 쪽을 전공을 했지만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부전공으로 그쪽 그냥 전자계산학 쪽으로 갔어요. 3, 4학년 때. 네. 근데 그쪽 친구 나는 이제 순수히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들었는데 그 친구는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운용체제론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그거랑 프로그래밍 음, 언어론이랑. 근데 별로 다 관심이 없어 하더라고. 한두 명만 따라가고 보니까 특히 관심이 없어 하더라고. 저도 이산수학을 배웠는데 여태까지 실무하면서 이산수학 개념으로 그 프로그램 짠 게 하나도 없어요. 이산수학이 들어갈 수 혹시 그 있는 인베디드 쪽도 필요 없나요? 네, 인베디드 했죠?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산수학이 쓰여야 될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냐면 그 이제 연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인베디드는 이산수학을 쓸 수 있는 그 직군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왜냐면 인베디드에서 이제 연산한다 그러면 대부분 그 이제 C 언어나 이제 C++ 쪽인데 이산수학까지도 안 가고 그냥 다 저기 매스라는 형태의 그런 이제 이미 이제 이 수학식을 다 저기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수식을 미적분 수식을 갖다 쓰는 정도지. 모듈화 됐다는 말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라이브러리. 네, 라이브러리 다 쓰는 거죠 뭐. 네. 그 어려운 이산수학을 어떻게 다 일일이 그러니까 해야 이산수학 개념을 실제로 도입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산수학을 가장 이제 쉽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3차원 배열, 4차원 배열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배열을 실제 실무에서는 전혀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모델링 하나 쓰나요? 그래픽 3D 만들 때? 그래픽 할 때도 예. 옛날에는 기초적으로는 배웠는데요. 요즘은 일반인들이 쓰기끔 편하게 막 유니티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왔잖아요. 엔진이 완전 네, 많잖아요. 이런 엔진들이 나오면서 개념을 몰라도 다 할 수 있게 그냥 이런 거 돼버리니까. 아니에요? 함수 하나 쓰면 되잖아요. 뭐 맞습니다. 폴리건 네. 점 무브 하면 움직이는 거고 네, 그런 그렇게 거죠. 그런 거죠. 돼버리니까. 뭐.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비전공자랑 전공자의 구분도 희미해지고 저는 맞아. 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요즘 전공자로서의 메리트는 음, 그냥 그런 이제 그 아주 원시적인 거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냥 그러면은 순수한 학문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떤 게 훌륭한 개발자예요? 이런 정말 풍부한 모듈이 있고 프레임워크 있고 엔진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차피 프로그램은 뭔가를 만들잖아요. 네, 개발자들은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들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드는데 어떤 사람들이 훌륭한 개발자일까요? 그럼 이런 환경에서 저는 어, 한 명 어떤 사람이라고 딱 콕 집어서 이제 말할 레벨은 아닌데 음, 제가 생각하기 이상적으로 나이가 많은 개발자는 그 이제 결과물을 아웃풋을 쫙 이렇게 도출해내는 것보다 이 그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그 이제 흐름도를 알아보고 이 흐름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차단을 해서 완벽하게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는 음. 그런 사람이 이제 나이 든 개발자는 그럼 PM 역할이네요 그런 게? 결국에는 그렇죠. 그렇죠. 네, PM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PM들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네, 실제 코딩 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결국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게 음. 경험치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가장 필요한 게 PM이거든요. 근데 나는 또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해요. 요새 뭐 AI가 이슈돼서 개발자들도 사라지고 뭐 예를 들어서 코더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는 코더 수준의 개발자는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반문을 하고 싶은 게 사실 프로그램 전반으로 봐서 코더가 그렇게 비하될 게 아니거든요. 현재는 코딩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물론 알고리즘 상대해야 되고 하겠지만 그러면 코드를 아무도 안 하고 누가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뭐 SNS나 이렇게 글들을 보면은 코딩을 좀 이렇게 하급지급하는 그런 뉘앙스로 말을 많이 하더라고 일반 사용자들이. 그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거기 동의하고 예.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음, 코더라고 비하하는 사람들은 음,
사실 저는 프로그래머가 아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라고